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영국, 한국의 아르헨티나 FA50 수출 막다가 미국 F16에 더 크게 당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FA50을 수입하려고 했을 때 영국이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아르헨티나와 전쟁을 했었고 앞으로도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FA50을 도입했다가 그걸로 영국 공군에게 전투를 시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다가 우리가 사출 좌석을 더 이상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엄포를 놔가지고 한국이 아르헨티나에 FA50 수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기까지도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중국이 은근히 아르헨티나에 접근을 해서 한국의 FA50은 못 쓴다, JF-17을 봐라, 완전한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다, 이렇게 살살살살 계속 꼬시고 있었고, 미국이 이 중국의 접근에 대해서 많은 경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미는 미국의 앞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인데 여기 중국이 중국제 전투기를 들여다 놓고 앞으로 야금야금 한 발 한 발 더 들어올 것은 뻔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중국으로부터 직접 도입을 피하고 파키스탄으로부터 도입을 하려고 파키스탄까지 직접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공군이 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끈질기게 접근을 하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장해준다, 저런 거를 이렇게 수리해준다고 온갖 회유를 다 하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은 덴마크의 F-35 수출을 승인하면서 덴마크가 보유하고 있는 F-16 전투기 중에서 24대를 아르헨티나에 중고로 판매할 것을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미국의 제의를 덴마크가 수락을 해서 24대의 F-16 전투기를 아르헨티나에 중고로 판매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한국의 FA50 수출을 막지 말았을 걸,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겁니다. FA50은 작은 F-16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은 전투기로서 가격도 F-16보다는 저렴하지만 성능도 약간씩은 떨어지게 이렇게 제작이 된 전투기라 영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국의 FA50 수출을 막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또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가 그동안 필리핀 해군 함정에다가 하나의 전투체계를 계속 수출을 했었는데 이번에 필리핀이 한국에서 도입해가는 연안 순찰함에 하나의 전투체계를 모두 수출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것인데 그 규모가 39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투체계를 탑재하게 되면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데이터 공유를 하는 전술 데이터 링크도 또 사야 되는데 이 가격이 또 6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456억 원의 순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필리핀 해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와 전투체계가 모두 하나의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와 스페인, 한국의 잠수함 도입 경쟁에서 당연히 하나의 잠수함 도입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지금 필리핀 해군 전력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13척의 전투 함정에 모두 하나의 전투 체계와 전술 데이터 링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잠수함만 따로 다른 나라 거를 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 현재 중국과 필리핀은 본격적인 해상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은 곧 고속정과 대형 상륙함을 추가로 건조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가 수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바로 곧 결정될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과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규모가 8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에 하나가 필리핀의 전투체계와 전술 데이터 링크를 수주한 사실은 캐나다 잠수함 수출 사업에도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드론을 탐지하는 휴대용 레이더가 개발됐는데 그 크기가 휴대폰보다 약간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120V 전기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성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물론 이 초소형 레이더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드론을 잡기 위해서 국방 선진국들은 오늘도 많은 기술을 부단히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우리나라도 더 많은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